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근처에는 큰 공터가 있었어요.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에는 많은 건축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째서인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된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갈량이자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공터의 중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있었어요.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서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쯤에는 이미 빈 집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더욱 의문인 건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저와 오빠와 동네 남자애 이렇게 셋이서 흉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지 흉가는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집안에도 흙이 가득했죠. 다 무너져가는 흉가인 탓인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저의 눈에는 너무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렇게 예쁜 인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집에는 제 또래 여자아이가 살았나 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비 인형,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바비 인형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바비 인형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 세 사람은 다시 그 흉가를 향했습니다. 한겨울에 전 아이들과 종종 불장난을 즐기고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가져와서 먹곤 했어요.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불장난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흉가로 향한 이유도 역시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한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저희는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서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나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붙인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면서 크게 번지더니 벽지로 옮겨서 붙기 시작했어요. 분명 가구도 없는 빈 방인데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불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그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저희들은 너무 놀라서 흙을 가득 집어 던져서 불을 끄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기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크게 타올랐죠. 온 집안이 활활 타오르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으림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것처럼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죠. 몇 분 뒤에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간 저희는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을 잊어갈 쯤에 어느 날은 낮잠을 자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았죠. 제 몸이 마치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이게 사람들이 말하던 가위라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건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는 하얀 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한테 발견돼서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그 악몽은 끊이지 않았어요. 꿈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원피스 그리고 하얀 손뿐이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에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머리랑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던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건 흉가에서 가져온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인형이었죠. 아마도 침대 사이에 떨어져서 끼어있던 모양입니다. 아, 그거...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났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져 오던 빨간 손.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인형을 손에 든 채로 저는 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인형을 올려두곤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도 악몽을 꾸는 일도 빨간 원피스의 여자아이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통한 건지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로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